82세가 된 지금,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지혜를 쌓아왔지만 여전히 후회로 가득 찬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잘 돌봐줄 거라고, 편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원활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사 들어가자마자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선택을 고려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거나 안전한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뢰하는 누군가가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미리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6가지 힘든 진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사는 것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들어간 후에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곧 말할 일부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이 그 단계를 밟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말일 수도 있습니다. 후회 샵1. 독립성을 잃은 것. 요양원에 들어간 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작은 방, 고정된 식사 시간, 또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가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습관과 일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먹고,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산책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안에서는 그 자유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결정할 수 없는 미리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배가 고프든 아니든 정해진 시간에 제공되었습니다. 불은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꺼졌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밖으로 산책하러 나가고 싶다면 허락을 구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옷을 고르거나 먹을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단순한 선택조차 권리가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내 것이 아닌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앉아 몸을 펴고 집에서 읽던 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방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물건들, 책, 편안한 의자, 수십 년간 모아온 작은 편안함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차가운 무감정한 벽과 선택하지 않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침,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아픈 건 독립을 포기하면 다시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적응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요청하지 않은 음식을 가져다 주면 항의하지 않는다. 원하는 때에 산책을 요청하는 것도 그만둔다. 점차 그들의 일상에 맞춰 자신을 변형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작은 자유들이 삶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그 자유들이 사라지면 상상보다 훨씬 더 그들을 그리워하게 될 테니까요. 후회 샵2. 잊혀진 느낌. 요양원 밖의 삶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깨달은 것은 가장 힘든 현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 없이 말이죠.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딸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고 손자 손녀들은 주말에 들렀습니다.
한동안 그 연결고리가 제가 떠난 삶에 여전히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직접 오지 않고 전화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학교, 일, 자신의 삶에 휩쓸려 갔습니다. 명절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어째서인지 마지막 순간에 항상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혼자 공동 공간에 앉아 다른 입소자들이 문을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이 그들의 날이 되길 조용히 희망했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한다는 걸 알아요. 삶이 그들에게는 그냥 계속 흘러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으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빠지면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적응했거나 더 이상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진실은요. 이런 곳에서 오래 머물수록 사람들이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잊기 쉬워집니다. 아마도 이전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거요. 한 번은 특정 저녁에 방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생각을 한참 동안 머뭇거렸죠.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더 나쁘게는 그가 방문하지 않은 걸 죄책감으로 느끼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에 앉아 방문이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습니다. 이 조용하고 불확실한 기다림이 제 새로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제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가족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일단 일상적인 풍경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놀랍도록 쉽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나아가요. 후에 샵3. 삶의 목적감을 잃은 것.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제가 바뀔 건 주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제 날들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구조를 주는 일상, 의미 있는 책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도요. 식물을 물 주고, 아침 커피를 직접 만들고, 공간을 정리하는 것들 말이죠. 그건 단순히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날들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는 직원들이 준비해 주었고, 청소도 직원들이 담당했습니다. 식물들은 시설의 소유물이었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청소나 요리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변했습니다. 날들은 길고 무질서해졌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고, 완성해야 할 일도 없었으며, 제가 필요로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활기차고 바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듀년우. 그는 84세로 평생 몫으로 일해왔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고, 창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구도, 프로젝트도, 그의 재능을 발휘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가 서서히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던 그의 강한 손은 이제 무기력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어느 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이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잃으면, 돌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삶은 당신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몸도 따라가며 곧 당신은 차트에 적힌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는 목적을 찾는 것이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샤포,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건강.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 저는 나이 고려하면 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준비, 산책, 심지어 개인적인 용무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식료품 쇼핑, 아침 스트레칭, 집 안팎에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 등. 하지만 여기 오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바로 테이블로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토브 앞에서 서 있거나 왔다 갔다 하며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작은 일들을 멈출 때마다 조금씩 힘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앉아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운동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수년간 열심히 키워온 근육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어 들어오던 사람들이 휠체어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한때 자립적이었던 사람들이 옷을 입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을수록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이었고, 아무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경고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이웃 윤다은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81세였지만 처음 왔을 때는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시설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고집하며 나이가 그녀를 늦추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결심에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다은에게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산책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행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휠체어를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피로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만에 10살은 늙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나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게 바로 제가 느낀 것이었습니다. 신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활동적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만약 제가 힘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알았다면 더 노력해서 서 있는 것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더 움직이고 자신을 도전하게 만들고 심지어 기분이 안 좋을 때라도요. 왜냐하면 한번 속도가 느려지면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은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모든 것이 편안함과 편의성을 위해 마련된 환경에서 여전히 몸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동기부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삶이 노력 없이 편안해지면 노력은 드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생각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댓글에 숫자 4를 입력해 주세요. 제가 여기 계신 걸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아이콘을 켜주세요.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런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후에 샵5. 사생활과 존엄성을 잃은 것.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한 가지는 바로 사생활을 얼마나 포기해야 할지였습니다. 고향에서는 제 공간이 있었습니다. 퇴각할 수 있는 방, 닫을 수 있는 문, 평화, 침묵, 그리고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이 곧바로 희귀한 것이 되고 보장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처음부터 저는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정기 점검을 위해 드나들었고 공유 공간 때문에 거의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들도 종종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간병인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혼자서 해온 일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건 제 존엄성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첫 줄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했던 일들에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샤워를 하시겠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으세요? 호출 버튼을 누르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식사도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 방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난 적도 없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친절하고 조용한 룸메이트를 만나 운이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부는 시끄럽거나 청결하지 않거나 정신적 쇠퇴로 인해 밤새 잠을 자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요. 개인적인 소품 사진, 이불, 장식품을 아무리 많이 추가해도 여전히 자신의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조금씩 빼앗길 때마다 존엄성의 한 조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도 대답하기 전에 들어오거나 환자처럼 대하는 대신 사람으로 대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이 다른 사람의 일정에 의해 결정될 때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으로 느껴지지 않고 돌봄 일정표에 적힌 또 다른 이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평생 쌓아온 통제권, 사생활, 존중을 정말로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에 샵6.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저는 그저 일시적인 것일 거라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물살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죠. 잠시 머물며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요.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게 계획이었어요.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요. 하지만 일단 들어간 후에는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내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멀리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팔고 물건을 포장하고 심지어 집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는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들은 물었습니다. 여기 머무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아픈 말, 우리는 단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야. 하지만 그들의 걱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 동안 요리나 청소, 멀리 걸어다니는 것조차 하지 않으니 예전처럼 강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졌던 독립성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그 불확실성이 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머물러 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시험 삼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들은 곧 나가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머물수록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거주자들은 완전히 기회를 잃었습니다. 집이 팔렸고 돌봄 비용으로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티켓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점차적으로 당신의 새로운 세계가 되어가며 그 변화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과거의 삶은 다른 생애의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을 고려 중이라면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재정적, 신체적, 감정적 장벽은 현실이며 머물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에 숫자 6을 입력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미래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생각. 과거를 돌아보면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이 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것은 후회합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편안함, 안전함, 심지어 더 나은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독립성, 사생활, 삶의 목적감, 심지어 제 정체성의 일부까지 서서히 빼앗아가는 고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요양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포기해야 할 것도 고려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턱을 넘으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웠을 것입니다.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모든 옵션을 완전히 탐색했는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 갈림길에 서서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지금 가장 쉬운 선택일 뿐일까?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삶, 사랑하는 일상, 선택의 자유, 자신의 공간에서 느끼는 단순한 즐거움은 가능한 한 오래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읽는 것이 우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큰 차이를 만들며 우리가 정보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